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이제 남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 뭐 결혼 이런 것들 있죠. 결혼이나 이런 거. 매우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보면서 언제 결혼할까요? 뭐 그 다음에 제가 왜 결혼이 안 될까요? 일단 결혼이다 그러면 이성이 못 만나질까? 만나지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이 있는데 자주 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이 나에게 맞는 배우인지, 그러니까 내 이상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첫사랑의 실패 확률이 높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이나 그 다음에 부족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부적합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인생의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날입니다. 봄날. 자, 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봄에는 목을 가지고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된다. 딱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우면 열매도 이제 맺기 조금씩, 열매도 맺기 시작한다.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목이 모두 성장했을 경우, 이 수기를, 목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수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묘월에는 목의 모든 지지의 양분들이 다 지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를 더 주면 목만, 그러니까 줄기만 나무가 이게 무성하지,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예. 꽃을 못 피우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전에 보면 목이 많으면 목다, 화식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이런 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연 현상을, 이렇게 고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이런 말들은 자연 현상을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시킨 거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사람의 개수,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개수관은.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은 늘 있다. 예. 이게 만약에 밖으로 나왔다든지 천간에 등장했으면, 이게 꽃을 직접 타격해서 꺼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다는 관은 매우 좋은 관인 거예요. 예. 문제는 이분이 봄날인데 여기도 을목, 여기도
간목 이렇게 예, 너무 많이 목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봄이 됐으니까 목은 많다 이거예요. 열매 줄기는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줄기는 많아요. 그럼 꽃은 피었어요. 꽃도 피었어요. 예, 꽃도 피었어요. 수기도 적당히 있는 거예요. 예, 많지도 않고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열매는 뭐냐? 열매는 재인 거예요. 재. 예. 열매는 재이다. 아, 지금 이게 열매는 재인 거예요. 재. 재는 뭔지 아시죠? 여자.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는 이제 준비는 다 됐다.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재가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이 금묘 화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묘월에는 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경금과 신금. 예, 두 가지 있어요. 경금은 이 묘월이라는 것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있을 때 잘 만들 수 있는 게 경금인 거예요. 왜? 묘월이니까. 예. 그래서 이 재를 이 재가 앞에 있었다면 괜찮은데 이 금은 성장할 금이 아닌 거예요. 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화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늘 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을 했죠. 여기에서 목이 너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양분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가 더 있으면 이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더 성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묘월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견하고 묻혀가지고 만나가지고 즉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인이 있는 놈인데 이 사람이 그 만난 자리에서 여기 목들을 키우려고 하는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병화는 뭐예요? 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금을 자기의 재산이나 사회적 역량을 확장시켜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를 만났다면, 신금을 만났다면 바람을 피구나. 그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목을 키워주다 보니 이 화가 결실을, 즉 밖에 사회생활, 금전 문제라든지 금전을 획득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예. 이 여자분. 그래서 먼저 만났다면 이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옛날 사회는 결혼을 일찍 했죠. 옛날 그 과거 사회는 결혼을 일찍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20대 이렇게 만났다, 20대. 지금 결혼이 다 30대, 40대지만 20대 만났다. 그러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예. 헤어지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여기 있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일까요? 여자분한테 잘하는가?
이 진토는 진중의 을목은 이 봄날의 을목은 가을에 가면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식신이죠. 식신 안에 자기가 행동하고 행위하는 마음에 이런 부인을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금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한 후에 이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궁합 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보지 말고, 자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여자 경금의 부인의 입장에서, 이게 부인이죠. 부인의 입장에서 이분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러한 목들이 너무 성장이 다 크면은 화가 문제가 돼요. 예, 아까 목이 많으면 화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목생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잘 보존되도록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고생을 많이 하겠죠. 이 여자분이. 예.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잘한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예. 이거 뭐 양금지토라는 이런 말 있죠. 양금지토. 그러니까 고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다. 그냥 그걸 애우지 말고 이런 상황, 이 진월이라는 것은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결국은 이분이 필요로 하는 이분의 인성이지 않습니까? 병화의 인성이란 말이에요. 병화의 인성. 예. 즉 어머니를 위하거나 어머니를 시어머니 이분의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분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강요는 안 하는 거예요. 강요는. 예. 왜? 이분은 열심히 부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뿐이에요. 존경, 존중. 예. 그런데 이분도 그것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남편이 싫으면 그냥 시댁을 무시하면 되는데, 이분은 안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댁의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고생이 많겠죠, 역으로. 그렇게 삶이 이렇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러한 오행 10간 12지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구성되고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주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이 이제 첫사랑을 잘 이루어 갈 것인지, 좋은 사람이 만날 것인지, 나쁜 사람을 만났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분이 와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사주를 보면서 다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본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돈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 예. 예를 들까요?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배우자가 학력이 뛰어나든지 공부가 많이 뭐 돈이 많다든지 이러면 상대 배우자를 약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배우자를 무시해야 돼. 왜? 이런 능력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이거 가지고 있다면. 그럼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를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모든 걸 만족시키는 걸 꿈꾸겠지만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많다. 부모님이 재가 많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당연히 잘해야죠. 그래야 부모님이 나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댁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댁에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도 없고 남편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내가 시댁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합 볼 때도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예. 인생에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구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이 원국에 이미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운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운은 언제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보고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사주를 보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강 신약으로 하면은 이게 신강이죠, 신강. 예. 신강이면 용신을 재를 써야 되죠. 근데 화급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부인을 못 만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화급금이 아니고 아까 말했는데 금은 화기로 다스리되 때에 따라서는 이 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기서 이게 용신이다. 그럼 이건 뭐요? 이급은 또 이런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에 걸맞는 역할, 상황에 따른 구조 이런 것을 보면은 사주를 좀 더 디테일하고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안에 또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